음. 후. 3, 2, 1. 오케이. 3, 2, 1. 오케이. 기가바이트? 오, 깔끔.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두 박스를 보내줬는데 여기 있는 게 그래픽 카드일 거고 이거는 모니터인데 알았다. 이거 겸사겸사 영상에 노출시켜 달라는 거구나. 알 것 같아. 저는 그래픽 카드가 궁금하니까 일단 모니터는 제쳐두고, 저는 늘 궁금했어요. 이게 3080이라는 게 진짜 존재는 하는 그래픽 카드인가? 짐 캐리의 트루먼 쇼 영화처럼 원래 3080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 건데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308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존재하는 거라면 여기에 진실이 담겨 있겠죠. 열어보면 오, 뽁뽁이가 사이에 오, 진짜 있는 거야? 와우, 이게 그 전설의 유니콘 같다는 3080? 아니야, 이게 겉 포장지에만 3080이라고 써 있는 걸 수도 있고 안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건가? 먼저 겉 포장지에 눈에 띄는 거는 오른쪽에 3년 무상 보증이라고 써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4년 AS라고 써 있어요. 보통 그래픽 카드는 3년까지 보증을 해주는데 기가바이트 사이트에 제품을 사서 등록을 하면은 1년 더 연장해서 4년까지 AS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RGB 퓨전? 기가바이트 제품들은 RGB 컬러를 조절할 때 RGB 퓨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기가바이트 어로스 램 같은 경우는 RGB 퓨전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램 컬러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RGB 퓨전 프로그램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과연 RGB 컬러를 제대로 조절을 해줄지 자세한 건 열어보죠. 그렇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 3080이어야 끝나는 건데 열어보면 아마 이쪽에 들어있는 게 설명서 같은 거가 4년 동안 AS가 된다 크게 써있는 종이 한 장 들어있나? 오, 묵직하다. 와, 이게 진짜 3080인가? 오호호, 맞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죠. 와, 여러분, 이거 실존하는 거였어요. 세상이 날 속이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HDMI 2개, DP 포트 3개가 보이고요. 먼저 첫 눈에 띄는 건 어마어마한 방열판의 두께. 정말 두꺼워요. 방열판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1080 Ti 아머랑 비교를 해보면 이슬롯짜리 아머는 애기같이 정말 방열판이 얇죠.
좋아. 일단 방열판 두께는 마음에 들고, 그리고 쿨링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이 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방열판은 이만큼이 더 나와 있어요. 이쪽을 보면 뚫려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면 이쪽으로 바람을 흡입해서 뒤에 있는 이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여러 회사들의 비래퍼 3080이 나왔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방열판이 좀 더 길고 공기를 이 위쪽으로 통과시키는 구조의 방열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이 그래픽카드를 제 메인 컴퓨터에 끼우게 된다면 이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위쪽으로 나오면 전면에서 흡입된 공기가 이쪽으로 통하니까 램 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가게 되는 구조인데, 이따가 램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쪽에 아주 조그맣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오른쪽이 팬 소음이 조용한 사일런스 모드, 왼쪽이 성능을 중시한 퍼포먼스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일런스 모드 뭐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퍼포먼스 모드로 사용할 거고요. 8핀 전원 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케이블이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이쪽에 LED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전설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RTX 3080 사용을 해보죠. 아 맞다, 모니터 까먹고 있었구나. 그래픽카드도 빼면, 그렇다면 테스트를 해보죠. 잠깐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어차피 메인 컴퓨터 뜯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테스트하면 될 것 같은데? 세팅 괜히 했네?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공짜로 했네? 게이득. 좋아, 이렇게 진짜 테스트 세팅이 완료가 됐네요. 뭐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죠. 바로 장착으로 갑니다. 오, 장착을 하고 나니까 이런 모양이 되네요. 거의 3슬롯 가까이 먹기 때문에 제가 밑에 끼워놓은 캡처보드랑 달랑말랑 하고 있어요. 저는 3080 공냉 쿨러 달린 모델들이 나오고서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공냉식 모델들은 대부분 다 공기를 이 밑에서 빨아들여서 이 위에서 바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기가 바로 이 램 쪽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램에 과연 얼마나 온도 영향을 끼칠지 최대 온도 테스트랑 같이 해보기로 하죠. 근데 이게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밑에 있는 캡처보드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테스트를 위해서 이거는 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오, 좋아. 이제는 테스트할 준비가 다 됐네요. 세팅 완성. 옆판도 닫아주고,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지포스 RTX 3080 파워 온. 이렇게 화면이 켜졌으니까 안쪽을 보면 기본적으로 팬이 멈춰 있는 거 보니까 제로 팬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LED를 보면 예상대로 이쪽 부분에서 LED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RGB 퓨전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먼저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맞는 모델을 선택을 해주고, 지원에 들어가서 드라이버는 최신이니까 됐고, 유틸리티 쪽에 어로스 엔진 프로그램, 이게 RGB 퓨전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다운로드 해보죠. 바로 실행을 해보면, 오, 로딩? 인스톨 RGB 퓨전, 아무튼 깔으라고 하니까 얘를 눌러서 RGB 퓨전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과연 이번엔 RGB 조절이 가능할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이렇게 깔았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는 RGB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환하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변경을 해보면, 아마도 오른쪽에 있는 LED 이걸 누르면, 오, 됐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나오네요. 오, 이제는 잘 동작하는데? 2.0으로 오면서 그래도 RGB 퓨전 프로그램이 나아지긴 나아졌구나. 예전엔 아예 인식조차 안 됐는데 이제는 인식도 되고 RGB도 잘 조절이 되네요. 저는 그래픽카드 사용할 때 RGB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꺼버리는 편이니까 프로그램에서 아예 꺼버리고 사용을 할게요.
그래, 이렇게 RGB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지. 예전에도 이렇게 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GPU즈를 실행해서 정보도 확인해보면 마이크론 램이 사용돼 있고, 어드밴스 탭에서 온도 세팅을 보면 맥시멈 온도가 91도까지 세팅이 돼 있네요. 제대로 된 부스트 클럭을 유지해 주려면 83도 이하로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온도 테스트 세팅입니다. 제 메인 컴퓨터 사양이죠. CPU는 1900K 올코어 5기가 세팅이고, 램은 16기가 2개를 끼워서 32기가, 램 클럭은 4533에 CL17로 오버클럭 되어 있고요. 램 전압은 바이오스 상에서 1.53을 설정해줬는데 윈도우 상에서는 1.54로 인식이 되고 있네요.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그래픽카드 온도도 물론 궁금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램은 8기가짜리 2개가 아니라 양면 램인 16기가짜리 2개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8기가 2개보다 발열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관리를 저는 많이 신경 쓰는데, 그렇다면 쿨링 구조가 뜨거운 공기가 위로 향하게 나오니까 분명히 램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프로그램은 닫아주고 하드웨어 모니터는 그대로 내려두고, 제가 그래픽카드 최대 온도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슈퍼포지션을 실행해서 게임으로 들어가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최대 온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8K 가상 해상도를 사용해서 런! 현재 시간은 거의 8시 20분, 현재 실내 온도 25도, 옆판이 열리지 않는 인케이스 상태에서 테스트했을 때 과연 최대 온도가 얼마까지 나올지 잠시 지켜보죠. 이렇게 지금 20분 정도가 지났고, 실내 온도는 1도 올라서 26도고, 옆면에 옆판 닫은 인케이스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최대 온도를 확인을 해보면 70도가 안 넘었다. 옆판을 닫은 상태에서 인케이스로 8K를 돌렸는데 최대 온도 70도가 넘지 않았으니까 어떤 게임을 돌린다고 해도 실내 온도 26도, 기본 상태에서는 70도가 안 넘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역시 두꺼운 방열판이라 방열 성능은 좋네요. 그렇다면 램 온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슈퍼포지션 종료하고, 과연 램 온도는 얼마가 올라갔을지 확인을 해보면 위쪽에 있는 게 램 온도니까 2번 자리에 꽂은 램은 최대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고, 4번 자리에 꽂은 램은 44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네요. 아무래도 쿨링 구조가 램 쪽에 뜨거운 바람이 가게 되니까 온도가 조금 높지 않나 싶은데, 뭐 자세한 거는 2080 Ti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해보면 얼마가 차이가 날지 답이 나오겠죠. 공평하게 비교하려면 3080도 일체형 순행 방식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3080이 순행 방식이 나오지가 않은 상태니까, 물론 나온다고 해도 그거를 살 수 있을지가 문제긴 하지만요. 좋아. 이렇게 장착이 됐고, 일체형 순행 방식 같은 경우는 밑에 팬이 하나 있지만 이쪽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이쪽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고, 그리고 코어 쪽에 순행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뜨거운 공기는 케이스 안에 있지 않고 이쪽 튜브를 통해 가지고 라디에이터가 밖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램에 뜨거운 공기가 가지 않으니까 램 온도가 공냉 방식보다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동일하게 8K 옵티마이즈 런! 현재 실내 온도는 26도, 현재 시간은 10시 5분이니까 25분에
인케이스 상태에서 램 최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20분 뒤 확인을 해보죠. 지금 현재 20분 지났고 실내 온도는 25도. 인케이스 상태에서 진행 중이고 수냉쿨러답게 1900 클럭 잘 유지해주고 있고 66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뜨끈한 바람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뒷면에서 나오는 열기를 확인을 해보면 거의 52도 정도의 라디에이터에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네요. 와우. 슈퍼포지션을 정렬하고 온도를 확인해보면 램 온도가 35도, 33도. 아까 전에 공랭 방식은 위의 온도가 최대 45도, 밑에 온도가 44도였는데 램 온도가 10도 가까이 떨어졌네요. 물론 동일한 3080은 아니긴 하지만 일체형 순행 방식 쿨러가 램 온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확실하네요. 일반적인 XMP 정도 넣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저처럼 램 수율을 끝까지 올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램을 많이 사용하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할 때 램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뭐 그거는 일반적인 공랭 방식들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포스 RTX 3080 최대 온도 테스트는 끝냈으니까 이쪽에 테스트 벤치 세팅을 해보죠. 신기한 거는 RGB 퓨전으로 한번 세팅해 놓은 RGB 컬러는 메인 컴퓨터에 있을 때 RGB 퓨전으로 RGB를 꺼놨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옮겨도 이렇게 RGB가 꺼진 상태가 저장이 됐는지 계속 유지가 되네요. 오호, 와우. 많이 맛있는데? 이게 나다. 테스트에 사용한 세팅입니다. 전설의 유니콘 지포스 RTX 3080. 최고의 그래픽카드에는 최고의 테스트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CPU는 1700K 5기가, 램은 4500 클럭 CL16으로 에이펙스 보드의 세부 램 타이밍 프리셋을 적용해서 이 정도면 모든 능력을 이끌어내줄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일 재밌는 게임 3D마크부터 돌려봤어요. 파스 점수는 44,000점이 넘고 타임스파이는 18,000점이 넘어갑니다. 파스 점수는 제 2080 Ti를 오버 끝까지 올려야 간신히 40,000점이 넘는데 지포스 RTX 3080은 그냥 44,000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배틀그라운드, 안티, 텍스처, 거리 울트라, 나머지 매우 낮음, 국민 옵션. 여기서 주목할 건 4K. 이제는 4K 배틀그라운드 하이 프레임이 140이 넘어갑니다. 뭐 이 정도면 긴 설명 필요 없이 4K 해상도도 국민 옵션 배틀그라운드는 정복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오버워치. 그래픽 품질 최상 옵션입니다. 하나무라 맵, 체력 무한 자리야 12명의 난전의 상황을 만들고 종을 중심으로 5분 동안 빙글빙글 돌아서 프레임을 측정해봤어요. FHD 상태에서는 하이 프레임이 무려 262프레임이 나옵니다. 평균 프레임이 아니라 무려 하이 프레임이. FPS 게이밍을 위해서 FHD 240Hz 모니터를 쓰는 분이라면 240프레임, 완벽하게 우주 방어가 가능합니다. QHD는 말할 것도 없고 4K 해상도 또한 평균 프레임이 140을 넘어가니까 이 정도면 오버워치 최상 옵션도 정복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레인보우 6 시즌. 역시 옵션은 제일 높은 프리셋의 렌더 스케일 100. 놀랍습니다. FHD는 평균 400프레임이 넘고 4K 해상도 또한 평균 180프레임. 와, 이 정도면 레인보우 6 시즌 또한 4K가 정복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사양이 높은 AA급 게임 중에 유명한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옵션은 역시 가장 높은 프리셋입니다. 결과를 보면 4K 해상도 평균 프레임이 60이 넘어갑니다. 어쌔신 크리드는 싱글 게임이니까 60프레임 기준 4K 해상도까지 정복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제가 즐겨하는 포르자 호라이즌 4. 옵션은 동적 렌더링 품질을 제일 높게 해봤어요. 결과를 보면 4K 해상도 평균 프레임 151. 오, 이 정도면 포르자 호라이즌 4도 정복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결과 보니까 4K 144Hz 모니터 폼이 슬슬 오는데? 4K 해상도의 선명한 배경이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그 느낌은 사용해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난다. 27GM950 모니터. 그리고 엔비디아 사이트 가보니까 옛날 게임이긴 한데 퀘이크2가 무료로 있길래 다운받아서 돌려봤어요. 레이트레이싱 적용이 가능하길래 비교해봤는데 예전 게임이긴 하지만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켜니까 광원 효과로 다른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무료니까 여러분도 다운받아서 돌려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퀘이크2에서 레이트레이싱이 신기하길래 마인크래프트도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하길래 돌려봤어요. 최신 윈도우 베타 버전에서 옵션을 적용해봤는데 마인크래프트가 원래 기본에 아기자기한 그래픽도 좋긴 하지만 레이트레이싱의 광원 효과도 적용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의 신비로운 빛의 느낌도 좋았어요. 레이트레이싱용 무료 맵이 몇 개 있길래 돌아다니면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이거 한참 돌아다녔어요. 저는 이번에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해봤는데 테스트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멍하니 맵 구경하면서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옵션에 보니까 DLSS라는 것도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딥러닝 슈퍼샘플링의 약자였어요. 지포스 RTX 3080의 텐서 코어를 활용해서 프레임을 올린다는 건데 적용해보니까 그래픽 품질은 언뜻 보기에 별 차이가 없이 동일한데 프레임이 많이 올라가요. 화면을 정지해놓고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지 않는 이상 어떤 게 DLSS인지 맞춰보라고 하면 저는 못 맞출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옵션에서 DLSS를 적용이 가능하다면 저라면 DLSS를 켜고 사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텐서코어를 활용하는 것 중에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RTX 보이스가 합쳐져서 스피커와 카메라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나왔어요. 마이크에는 어느 정도 효과냐면 이건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영상을 잠시 보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막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며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드라이기를 켜놓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드라이기를 켜놓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면서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앞에 페트병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 USB 마이크로 앞에 페트병을 부딪히면서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